내가 술 마시고 수술했다고? 증거 있어? 박성호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환자가 죽었습니다. 제가 말렸지 않습니까?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말렸어? 기록엔 내가 집도한 걸로 돼 있는데? 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태민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복판, 서울중앙병원 응급의학과. 28살 윤태민은 촉망받는 레지던트였습니다. 선배들 사이에서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판단력이 빨랐죠. 태민아, 오늘도 야근이야? 응급실 복도에서 동기 현우가 물었습니다. 응. 박 교수님이 당직 서라고 하셨어. 또? 요즘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야? 현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태민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배울 게 많잖아. 태민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이틀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태민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북적거렸어요. 교통사고 환자, 급성 복통 환자, 심장마비 의심 환자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윤 선생, 3번 베드 환자 상태 어때? 수간호사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베테랑 간호사였어요. 혈압 안정됐습니다. 경과 관찰 중이에요. 잘했어. 오늘도 고생 많다. 김수진 간호사는 태민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응급실에서 7년째 근무한 그녀는 태민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윤 선생은 분명 좋은 의사가 될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태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런 격려 덕분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응급실이 조금 한가해졌어요. 태민은 당직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태민 선생, 당장 수술실로 와. 무전기에서 박성호 교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박성호 교수는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의 실세 중 한 명이었죠. 실력도 뛰어났지만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어요. 태민은 수술실로 뛰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술 냄새였습니다. 교수님? 태민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죠. 교수님, 혹시 술 드셨습니까?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그래. 박성호 교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대 위에는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급성 복부 대동맥류 파열.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술은 제가 하겠습니다. 쉬십시오. 태민의 말에 박성호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뭔데? 레지던트 주제의 과장한테 명령이야? 명령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환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수술실 안에는 김수진 간호사와 마취과 레지던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박성호 교수가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어요. 교수님, 제발 오늘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박성호 교수는 태민을 밀치고 수술대로 다가갔습니다. 닥쳐. 내가 한다. 교수님. 메스를 든 박성호 교수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태민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수를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켜봐야 할까요? 그 순간 태민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바로 그때 환자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60에 40. 김수진 간호사가 외쳤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비켜주세요. 태민이 박성호 교수를 밀어냈습니다.
이 자식이. 박성호 교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태민은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10개월 동안 야근하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던 수술이었어요. 절개 시작합니다. 태민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부를 열고 대동맥을 찾았어요. 파열 부위가 보였습니다. 피가 쏟아지고 있었죠. 석션. 김수진 간호사가 재빠르게 피를 흡입했습니다. 클램프. 혈관을 잡아 피를 멈췄어요. 20편. 인공혈관을 파열 부위에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태민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봉합 끝났습니다. 클램프 풀겠습니다. 태민이 클램프를 풀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혈압 오르고 있습니다. 90에 60. 김수진 간호사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태민은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박성호 교수가 수술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태민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윤태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 목숨을 살렸다고 생각하나? 박성호 교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넌 오늘 내 무덤을 팠어. 그 말의 의미를 태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박성호 교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민을 짓밟을 계획을.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년 반 전 봄이었어요. 윤태민은 서울중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27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마친 직후였죠. 병원 정문 앞에서 태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22층짜리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태민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온 곳이었거든요. 태민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죠.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민은 장학금을 받아가며 의대를 다녔어요. 공부벌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붙들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태민이 응급의학과 교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4명의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죠. 날카로운 눈매에 반백의 머리카락. 박성호 교수였습니다. 윤태민이지? 예, 교수님. 성적표 봤어. 인턴 때 평가도 좋더군. 박성호 교수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박성호 교수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성적 좋다고 의사 잘하는 건 아니야. 현장은 달라. 명심하겠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좋아. 오늘부터 내 밑에서 일해. 열심히 배워. 박성호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태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박성호 교수에게 태민은 그저 부려먹기 좋은 일꾼이었어요. 성실하고 실력 있는 레지던트. 야근을 시켜도 불평 없이 해내는 젊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첫 달은 순탄했습니다. 태민은 열심히 배웠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응급환자가 들어와도 달려갔죠. 주말에도 병원에 나왔어요. 윤 선생, 집에 가서 좀 쉬어. 얼굴이 말이 아니야. 김수진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배울 게 많으니까요. 그래도 쓰러지면 어떡해. 쓰러질 정도는 아니에요. 태민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그 모습을 박성호 교수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태민, 괜찮은 놈이군. 교수실에서 박성호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시키는 일은 뭐든 해. 불평도 없고. 이런 애는 오래 부려먹어야 해. 박성호 교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장님 접니다. 예, 다음 주 골프 약속 잡으시죠.
그는 병원 이사장 최원식과 절친한 사이였어요. 대학 동기였죠. 둘은 서로의 뒤를 봐주는 관계였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의료사고를 내면 최원식 이사장이 덮어줬어요. 그 대가로 박성호 교수는 최원식 이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줬죠. 썩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 누구도 그들에게 대들 수 없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점점 병원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응급처치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특히 급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빨랐습니다. 윤 선생, 이번에 학회 발표 한번 해볼래? 박성호 교수가 태민을 불렀습니다. 정말입니까? 태민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응. 자네 논문 봤는데 괜찮더군. 내 이름으로 같이 발표하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태민은 감격했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자신을 인정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박성호 교수는 태민의 논문을 자기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지도교수라는 명목으로 1등 저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이 바닥이 다 그래. 젊은 놈들이 일하고 늙은 놈들이 이름 올리는 거지. 박성호 교수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몰랐어요. 자신을 이용하려는 속셈을.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태민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태민아. 박 교수님 얘기 들었어? 동기 현우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수술 전에 술 드신다는 소문 있어. 손 떨려서 긴장 풀려고. 태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교수님이 그러실 리가. 나도 소문만 들은 거야. 근데 조심해. 괜히 휘말리지 말고. 현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성호 교수는 오래전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한 번의 실수가 트라우마가 됐죠. 수술대 앞에만 서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술로 긴장을 풀었어요. 처음엔 맥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소주가 됐고 나중엔 위스키가 됐죠. 수술 전에 몰래 마시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만이 눈치채고 있었죠. 교수님, 오늘 또 드셨어요? 어느 날 김수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그래. 박성호 교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김수진 간호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의 눈이 풀려 있다는 걸.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는 걸. 언젠가 큰일 나겠다? 김수진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박성호 교수에게 대들면 잘리는 건 순식간이었으니까요. 7년간 쌓아온 경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비극을 불렀습니다. 10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태민은 어느새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가장 믿음직한 레지던트였죠. 선배 의사들도 태민을 인정했습니다. 윤 선생이 당직이면 안심이야. 과장님도 태민이 좋아하시더라. 태민은 뿌듯했습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태민이 눈에 가시였어요. 박성호 교수였습니다. 요즘 윤태민이 너무 설치는 것 같지 않아? 박성호 교수가 전화기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전화 반대편에는 최원식 이사장이 있었어요. 왜? 실력 좋은 거 아니야? 실력이야 좋지. 근데 그게 문제야. 너무 잘 나가니까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박성호 교수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적당히 찍어 눌러야지. 그러려고. 조만간 기회가 오겠지. 박성호 교수가 씩 웃었어요. 태민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칼날이 벼려지고 있다는 걸.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태민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쓰러지셨대. 전화를 받은 건 병원 당직실에서였습니다. 고향에 계신 이모였어요. 태민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요? 응.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응급실이야. 태민은 허겁지겁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시골 작은 병원이었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태민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과로가 원인이었죠. 작은 구멍 가게를 혼자 운영하시면서 무리하셨던 거예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요양이 필요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태민은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태민아, 내 엄마. 저 왔어요. 넌 왜 왔어? 병원 일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아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일이 무슨 소용이에요. 바보야. 엄만 괜찮아. 내 일이 중요하지. 어머니가 힘겹게 웃었어요.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태민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 선생, 지금 당장 복귀해야겠어. 응급실 인력이 부족해. 박성호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교수님, 어머니가 아프셔서 며칠만 더 있고 싶은데요. 안 돼. 내일 아침까지 와.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민은 어머니를 두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어요. 발걸음이 천금 같았습니다. 엄마, 곧 다시 올게요. 그래. 일 잘하고. 엄마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아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민은 그 손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작고 거친 손.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손.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태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웃듯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힘든 하루였어요. 응급환자가 쏟아졌습니다. 교통사고, 심장마비, 추락사고. 쉴 틈이 없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응급실이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태민은 당직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니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지? 그때였습니다. 윤태민 선생, 당장 수술실로 와. 무전기에서 박성호 교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딘가 흐릿하고 느릿느릿했습니다. 수술실로 뛰어가는 동안 태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술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태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수술대 앞에 서 있었어요.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죠. 교수님, 술 드셨습니까? 태민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뭔 소리야? 피곤해서 그래. 박성호 교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대 위에는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급성 복부 대동맥류 파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환자 보호자 왔습니까? 옆에 있던 김수진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부인분이 밖에 계십니다. 빨리 수술해달라고 애원하셨어요. 태민은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맥박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혈압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교수님, 오늘 수술은 제가 하겠습니다.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박성호 교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교수님 상태로는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손이 떨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박성호 교수가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어요. 환자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오늘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수술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취과 레지던트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 자식이. 박성호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레지던트 주제의 과장한테 대들어. 환자를 위해서입니다. 교수님. 닥쳐. 박성호 교수가 태민을 밀쳤습니다. 내가 한다. 비켜. 박성호 교수가 수술대로 다가갔어요.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태민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교수를 막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의료계에서 매장당할 거예요. 레지던트가 과장에게 대드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태민은 결심했습니다. 교수님 안 됩니다. 태민이 박성호 교수의 팔을 잡았어요. 이 자식이 정말. 박성호 교수가 태민을 밀쳤습니다. 태민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환자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혈압 떨어집니다. 60에 40. 김수진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박성호 교수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복부를 절개했어요. 하지만 손놀림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교수님, 태민이 다가갔어요. 닥쳐. 건드리지 마. 박성호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메스가 엉뚱한 곳을 찔렀습니다. 대동맥을 건드린 거예요.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으악! 박성호 교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메스를 떨어뜨렸습니다. 석션! 빨리 석션! 태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40에 20. 김수진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은 수술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클램프를 집어들었어요. 대동맥을 찾아 지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안 보여요. 석션 더 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태민의 손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파열 부위를 찾아야 했어요. 찾았다. 클램프로 혈관을 잡았습니다. 피가 멈췄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멈춰 있었어요. 심정지. CPR 시작합니다. 태민이 환자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에피네프린 주세요. 약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제세동기.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꿈틀. 모니터에 미세한 파동이 일었어요. 다시 한번. 또 전기 충격? 하지만 파동은 곧 사라졌습니다. 일직선. 평평한 선이 모니터를 가로질렀어요. 30분 동안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누르고 약을 투여하고 전기 충격을 가했어요. 하지만 환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시각 2023년 10월 15일 밤 11시 47분. 김수진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록했어요. 태민은 피범벅이 된 채 수술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환자를 살리지 못했어. 태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한쪽에서 박성호 교수가 일어섰어요. 술이 깬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윤태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환자 죽인 거야. 뭐라고요? 기록에 내가 집도한 걸로 돼 있어. 난 지도만 했고. 말도 안 됩니다. 교수님이 먼저 메스를 드셨지 않습니까? 증거 있어? 박성호 교수가 비웃었어요. CCTV는 내가 이미 손 썼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내 편이야. 태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취과 레지던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박성호 교수가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넌 오늘 끝났어. 의사로서의 삶은 여기서 끝이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환자 보호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남편이요. 제 남편 살려주세요. 부인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태민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평생 그의 귓가에 남게 될 터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태민은 병원 윤리위원회에 소환됐어요. 회의실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 이사장, 각 과 과장들. 그리고 박성호 교수도 있었어요. 태민은 혼자였습니다. 의료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 담당 집도인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윤태민으로 확인됐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닙니다. 저는 집도의가 아니었습니다. 박성호 교수님이 먼저 수술을 시작하셨습니다. 태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사장 최원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술실에 계셨던 분들이 증인입니다. 김수진 간호사님, 마취과 이 선생님. 태민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김수진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레지던트도 눈을 피했어요. 김수진 간호사,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민 선생이 집도했습니다. 그 말에 태민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왜 그러세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태민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박성호 교수가 비웃듯 웃고 있었어요. 태민은 알았습니다. 다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윤태민 레지던트. 이사장 최원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위원회는 귀하의 의료 과실을 인정합니다. 의사 면허 정지 6개월을 권고하며 병원에서 즉시 해고합니다. 그 말이 망치처럼 태민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환자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태민이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병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더 이상의 이해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태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태민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김수진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 태민은 그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수진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요? 왜 그러셨냐고요? 태민이 소리쳤어요. 나도 살아야 해요. 김수진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이에요. 7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여기서 잘리면 난 끝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까? 김수진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민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김수진 간호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 선생, 이것만은 알아줘요. 태민이 멈췄어요. 난 그날 밤 녹음했어요. 전부 다.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박 교수가 술 마신 것, 윤 선생이 말린 것, 전부 녹음해뒀어요. 그럼 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위원회에서 말 안 하셨어요? 김수진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못 써요. 박 교수 편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서면 나만 죽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태민이 절규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김수진 간호사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요. 포기하지 마요. 태민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버티라고요? 면허도 없이? 직장도 없이?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김수진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병원에서 받은 물건들, 의학 서적들, 청진기. 청진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거였어요. 태민아,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태민은 청진기를 상자에 넣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고향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태민아, 엄마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뉴스에서 봤어. 우리 아들 이름이 나오던데. 태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뉴스에까지 나왔구나.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알아. 엄만 다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지. 엄만 믿어. 엄마.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힘들지? 많이 힘들지? 네. 엄마.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집으로 와. 엄마가 밥 해줄게. 태민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저 괜찮아요. 서울에서 버틸게요. 정말? 네. 걱정 마세요.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강하니까. 엄만 믿어. 전화를 끊고 태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일어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부터 태민의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의료계에서 그의 이름은 완전히 매장됐어요. 서울중앙병원 레지던트, 의료사고로 면허정지.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죠. 살인자. 환자 죽여놓고 뭐가 억울해? 의사 자격 없는 놈. 태민은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내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기 현우만이 가끔 전화했어요. 태민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어? 아니, 신경 쓰지 마. 태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움받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룸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저축해둔 돈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누가 면허 정지된 전직 의사를 고용하겠습니까?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냈습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건강검진센터 전부 거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채용이 어렵겠네요. 이력에 문제가 있어서요. 다른 곳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민은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2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죠. 창문 밖으로는 좁은 골목만 보였어요.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태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10년 넘게 노력했어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고시원 복도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야간 편의점 알바 모집. 시급 10,000원. 태민은 한참 동안 그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편의점 알바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의사였던 사람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데운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태민은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알바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경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뭐 야간은 사람이 없어서.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태민의 편의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1년 전 그는 하얀 가운을 입고 생명을 살렸어요. 지금 그는 편의점 앞치마를 두르고 라면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민이 기계적으로 인사했어요. 손님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하고 나갔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태민은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새벽 2시, 3시, 4시. 편의점은 텅 비었습니다. 형광등만 휑하게 켜져 있었죠. 태민은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가끔 손님 중에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야, 라면 끓여줘. 네. 빨리빨리. 뭘 그렇게 느려? 태민은 참았어요.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점점 무뎌졌어요.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였던 시절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내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2시 58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죠.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남자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쿵!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님, 태민이 카운터를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어요. 태민은 남자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없었어요. 심정지. 태민의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1년 동안 잊고 살았던 본능이 깨어났어요. 구급차, 누구 좀 불러주세요. 태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새벽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접 해야 했어요. 태민은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CPR 시작. 하나, 둘, 셋, 넷. 힘차게 가슴을 눌렀어요. 30번 압박, 2번 인공호흡. 태민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하지만 남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태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압박. 하나, 둘, 셋, 넷. 2분 후. 컥. 남자가 기침을 터뜨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살았다. 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1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구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태민에게 작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살린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구급차가 도착한 건 10분 후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식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남자에게 물었어요. 남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정신이 없는 듯했죠. 누가 응급처치했습니까? 구급대원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태민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CPR 정확하게 하셨던데요. 태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편의점 알바입니다. 구급대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남자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태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민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웠습니다. 남자가 쓰러지면서 진열대를 건드렸거든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살렸구나.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1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의사였을 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십 명의 환자를 살렸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면허도 없이, 자격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살렸다. 태민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아직 누군가를 살릴 수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태민은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 단정한 양복, 날카로운 눈매. 그 남자였습니다. 사흘 전에 쓰러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태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퇴원하신 겁니까? 남자가 태민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날 살렸죠? 예. 사흘 전, 내가 쓰러졌을 때 당신이 심폐소생술했다고 들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랬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정우,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변호사요? 예.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민이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한정우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한테 들었습니다. CPR이 정확했다고. 의료인 수준이었다고. 그건 태민이 말을 흐렸어요.
편의점 알바생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정우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의료인이었죠?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한정우 변호사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뭔데요?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태민은 한정우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에게 말해야 할까? 자신의 억울함을, 누명을, 1년간의 고통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정우 변호사는 잠시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정우 변호사는 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은인한테 제대로 보답해야 하니까. 그 말을 남기고 한정우 변호사는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태민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한정우. 이 사람이 왜 날 도우려는 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명함을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도움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정우 변호사는 정말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시간에 또 왔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님, 심장 괜찮으세요? 야간에 돌아다니시면 안 좋을 텐데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약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은인 얼굴 보러 온 건데 뭐. 한정우 변호사가 커피를 집어들었어요. 계산 부탁합니다. 2,400원입니다. 태민이 바코드를 찍었어요. 한정우 변호사가 돈을 내며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야간 알바 힘들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한정우 변호사는 편의점 안을 둘러봤어요. 도시락 하나 더 계산할게요. 같이 먹어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태민이 손을 저었어요. 거절하지 마세요. 목숨 구해준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정우 변호사가 도시락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태민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 텅 빈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맛있네요. 한정우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다 그렇죠. 태민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저 조사 좀 했습니다. 네? 태민이 눈을 들었어요. 당신에 대해서요.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태민. 29살. 1년 전까지 서울중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왜 그런 걸 조사하셨습니까? 한정우 변호사가 태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목숨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다 알아내셨으니까 이제 실망하셨겠네요. 태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된 의사. 환자 죽인 살인자.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한정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정우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당신 눈을 봤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이에요. 태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억울하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느낌이 그래요. 한정우 변호사가 태민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을 죽인 손은 저렇게 떨리지 않습니다. 저건 사람을 살리려다 실패한 손의 떨림이에요. 태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네요. 그럼 말해주세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저는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믿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한정우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억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검사였을 때 선배 잘못을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증거 조작 혐의로 옷 벗을 뻔했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요? 이겼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한정우 변호사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태민은 한참 동안 한정우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믿어도 될까? 태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가슴속에 묻어뒀던 억울함. 터져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정우 변호사는 더 강요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가지고 계세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한정우 변호사가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태민은 명함을 꺼내 바라봤어요. 법무법인 정의. 정의라. 태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 두 사람을 다시 엮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태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태민 씨, 저 김수진입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연락 주세요. 태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수진. 1년 전 자신에게 거짓 증언했던 그 간호사. 녹음 파일이 있다고 했던 그 사람.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태민은 망설였습니다. 전화해야 할까?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어요. 태민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 선생님, 저 김수진이에요.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무슨 일이에요? 급해요.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김수진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박성호 교수가 또 사고를 쳤어요. 뭐라고요? 이번엔 숨기지 못할 것 같아요. 증거가 있거든요.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내일 저녁 7시 서울역 앞 커피숍에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민은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또 사고를 쳤다고. 그리고 증거가 있다고. 태민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였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함정은 아닐까? 태민은 서랍에서 한정우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어요. 혼자 가기는 무섭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태민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정우 변호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윤태민입니다. 편의점에서 만났던. 아, 기억하죠. 무슨 일이에요? 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말씀하세요. 태민은 김수진 간호사에게서 온 연락을 설명했습니다. 1년 전 사건도 간략하게 말했어요. 한정우 변호사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요? 네. 서울역 앞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정말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이죠. 은인한테 보답할 기회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태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저녁 서울역. 태민은 약속 장소인 커피숍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들어갑시다. 두 사람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였어요. 윤 선생님. 김수진 간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계신 분은요? 한정우 변호사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김수진 간호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정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태민이 말했어요.
김수진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정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또 수술했어요. 40대 남자 환자였는데 담낭 절제술이었죠. 그래서요? 그날도 술 드셨어요. 눈이 풀려 있었고 손이 떨렸어요.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요? 네. 1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김수진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정우 변호사가 물었어요. 환자가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갔어요. 지금도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은요?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덮으려고 해요. 1년 전처럼. 김수진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원식 이사장이 직접 나섰어요. 환자 가족한테 합의금 제시하고 의료진한테는 입 다물라고 협박하고. 증거는요? 증거가 있습니까? 한정우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김수진 간호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이번에도 녹음했어요. 수술 전에 박 교수가 술 마시고 들어온 것, 손 떨리는 걸 지적했는데 무시한 것, 전부 다요.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번엔 영상도 있어요. 영상이요? 수술실 CCTV예요. 저번에 윤 선생님 일 있고 나서 몰래 백업해뒀거든요. 이번 건도 빼돌렸어요. 한정우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1년 전 사건도 들어있습니까? 네. 전부 다요. 태민은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이제야 주시는 겁니까? 1년 전에 왜 안 주셨어요? 김수진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박 교수한테, 이사장한테. 7년 동안 쌓은 경력이 무너질까봐.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환자가 쓰러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김수진 간호사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윤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원망하셔도 돼요.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아니에요.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님도 피해자예요. 저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김수진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김수진 씨, 법정에서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 증거들로 박성호 교수를 고발하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증언해 주셔야 해요. 김수진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정에서요? 예.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증언 없이는 이기기 힘들어요. 김수진 간호사가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이요? 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김수진 간호사가 주먹을 쥐었어요. 1년 전에 못한 일, 이번에 할게요. 태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김수진 간호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한정우 변호사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먼저 증거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인 확보도요. 추가 증인이요? 김수진 씨 외에도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사람들, 마취과 의사, 다른 간호사들.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해요. 어렵지 않을까요? 다들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을 텐데. 시도해봐야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태민을 바라봤어요. 윤태민 씨, 싸울 준비됐습니까? 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됐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한정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한정우 변호사의 사무실. 세 사람은 USB에 담긴 증거를 확인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년 전 수술실이었어요. 박성호 교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교수님, 술 드셨습니까?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야?
피곤해서 그래. 박성호 교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교수님, 오늘 수술은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뭔데? 레지던트 주제의 과장한테 명령이야? 환자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닥쳐. 내가 한다. 그리고 박성호 교수가 메스를 잡는 모습.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민은 화면을 보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충분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영상을 멈췄어요. 이 정도면 박성호 교수의 과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김수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록 받고. 박성호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기록이요? 윤태민이 집도한 걸로 돼 있어. 내가 손댄 건 치워. 하지만 교수님이 먼저.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너도 끝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완벽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의료과실, 증거 조작 강요죄까지. 정말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윤태민 씨의 면허 정지 처분도 취소시킬 수 있어요.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태민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요? 박성호 교수와 최원식 이사장. 둘 다 만만치 않아요.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해봤는데 최원식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증거를 공개하고 여론전을 펼쳐야 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태민을 바라봤어요. 언론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하고. 태민은 망설였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면 다시 욕을 먹겠죠. 살인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만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태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틀 후 한정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서울프레스센터였어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죠. 윤태민 씨, 긴장하지 마세요. 한정우 변호사가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네.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오늘 저희는 서울중앙병원 박성호 교수의 의료과실 및 증거 조작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피해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윤태민 씨입니다. 취재진이 술렁였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수술실 CCTV였어요. 박성호 교수가 비틀거리며 수술하는 모습, 태민이 말리는 모습, 기록을 조작하라고 협박하는 녹음. 모든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윤태민 씨,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태민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의사였던 제가 라면을 데우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단 하루도 억울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 톱이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의료 스캔들, 박성호 교수 음주 수술 논란. 인터넷이 들끓었어요. 1년 전에 누명 씌운 거였어? 박성호 교수 잡아가라. 윤태민 씨 힘내세요. 여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성호 교수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영상은 조작된 겁니다. 그의 옆에는 최원식 이사장이 서 있었어요. 윤태민은 면허 정지된 전과자입니다. 그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최원식 이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끝장을 봐야 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의료계 관계자들.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민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습니까? 한정우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맞은편 피고석에는 박성호 교수와 최원식 이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유명한 변호사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박성호 교수가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태민은 외면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원고 측 변호인 모두 진술하십시오. 한정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1년 전 서울중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원고 윤태민 씨는 당시 레지던트로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박성호 교수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원고 측은 증거 없이 피고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재판장님,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법정에 스크린이 내려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박성호 교수가 비틀거리며 수술실에 들어오는 장면. 눈이 풀려 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교수님, 술 드셨습니까?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야? 피곤해서 그래. 박성호 교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박성호 교수가 메스를 잡는 장면.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민이 환자를 살리려고 뛰어드는 장면. 영상이 멈췄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어요. 이 영상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받았습니다. 조작 흔적이 전혀 없다는 감정 결과서입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록 받고. 박성호 교수의 목소리였어요. 기록이요? 윤태민이 집도한 걸로 돼 있어. 내가 손댄 건 치워. 하지만 교수님이 먼저.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너도 끝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성호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원식 이사장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김수진 간호사입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김수진 간호사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날 밤 박성호 교수님은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윤태민 선생님이 말렸지만 교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수술 중에 실수를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야. 박성호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피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계속했어요. 수술 후에 교수님이 저한테 지시하셨어요. 기록을 조작하라고. 윤태민 선생님이 집도한 걸로 바꾸라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따랐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1년 동안 윤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김수진 간호사가 태민을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인, 왜 1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증언하십니까? 무서웠습니다. 무섭다면서 어떻게 녹음을 했습니까? 미리 계획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녹음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증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거짓 증언을 했다가
지금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비웃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추가 증인이요? 네.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마취과 전문의 이동현 씨입니다. 법정 뒷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동현이었습니다. 1년 전 수술실에 있었던 마취과 레지던트였죠.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이 선생님? 이동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십시오. 네. 이동현이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저도 그날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박성호 교수님이 술에 취해 계셨던 거 분명히 봤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한정우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진실을 말해달라고. 이동현이 태민을 바라봤어요. 윤태민 선생님, 죄송합니다. 1년 동안 모른 척해서.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현의 증언이 끝났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정우 변호사가 또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마지막 증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또요? 네. 1년 전 사망한 환자의 유족입니다. 박영애 씨. 법정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들어왔어요.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태민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1년 전 사망한 환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울부짖던 그 여자. 박영희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증언해 주십시오.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전에 병원에서 윤태민 선생님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녀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군지. 박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남편을 죽인 건 저 사람이에요. 그녀가 박성호 교수를 가리켰습니다. 술에 취해서 수술한 저 인간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성호 교수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최원식 이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태민 선생님. 박영희가 태민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1년 동안 원망해서. 선생님은 제 남편을 살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닙니다.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한정우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은 명백합니다. 그가 박성호 교수를 가리켰어요. 피고 박성호는 음주 상태로 수술을 강행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의 제자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태민을 바라봤어요. 원고 윤태민 씨는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정의는 실현돼야 합니다.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정우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피고는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휴정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1시간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 박성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 조작, 강요죄로 유죄,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 최원식은 증거인멸 교사,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최원식 이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원고 윤태민 씨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취소합니다. 명예회복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끝났다. 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윤태민 씨. 한정우 변호사가 태민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은 울었습니다. 박성호 교수와 최원식 이사장이 끌려나갔어요. 박성호 교수가 태민을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윤태민. 이게 끝이 아니야. 끝입니다.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박성호 교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태민 씨, 소감 한 말씀. 태민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1년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 그걸 증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태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드디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강원도 시골,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논밭, 작은 가게들, 좁은 골목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변했어요. 1년 전에는 도망치듯 이곳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돌아왔죠.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대문을 열자 마당이 보였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었고 화분에는 꽃이 피어 있었어요. 엄마. 태민이 불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흰머리가 더 늘어 있었어요.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태민아.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태민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뉴스에서 봤어. 우리 아들 이겼다며. 네, 이겼어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들아. 어머니가 태민을 끌어안았어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태민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가 믿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태민의 등을 토닥였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태민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얼굴이 말이 아니야. 네, 엄마. 태민은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1년 만에 집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물었어요. 다시 의사하려고요. 면허 돌려받았으니까. 어디서 할 건데? 태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서울로 돌아갈지 아니면. 어머니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니? 여기요? 응. 이 동네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 아픈 사람들이 읍내까지 나가야 해. 어머니의 말에 태민은 생각에 잠겼어요. 시골에서 의사를 한다.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 동안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화려한 경력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의사의 본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엄마. 태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사흘 후 태민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한정우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윤태민 씨. 한정우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변호사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편의점에서 라면 데우고 있었을 거예요. 한정우 변호사가 웃었어요. 그 편의점에서 제 목숨 구해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하셨습니까? 한정우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고향에서 병원을 열려고요. 고향이요? 시골에서? 네. 거기엔 병원이 없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멀리까지 나가야 해요. 태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화려하진 않겠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태민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변호 비용입니다. 조금씩 모았어요. 한정우 변호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제 목숨값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정우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제가 아프면 윤 선생님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태민은 웃었습니다. 꼭 오세요. 제가 평생 무료로 치료해드릴게요.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김수진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재판 후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윤 선생님, 김수진 간호사가 태민을 보고 일어섰어요. 간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수진 간호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7년 동안 일한 곳을 떠나니까 막막하네요. 태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김수진 간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저 고향에서 병원 열려고요. 간호사가 필요한데. 시골에서요? 네. 작은 병원이에요. 월급도 많이 못 드릴 거예요. 태민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곳이에요. 같이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김수진 간호사는 한참 동안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게요. 정말요? 네. 윤 선생님한테 빚진 게 있잖아요. 갚아야죠. 김수진 간호사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태민도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편의점이었어요. 1년 동안 일했던 그곳.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자 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태민 씨? 뉴스에서 봤어요. 의사였어요? 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네. 점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축하해요. 누명 벗어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요. 뭐요? 태민 씨가 일 잘해서 내가 편했죠. 점장이 웃었어요. 태민은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카운터, 진열대, 라면 코너. 모든 게 익숙했어요. 1년 동안 여기서 버텼습니다. 힘들었지만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요. 점장님 감사했습니다. 태민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나중에 병원 열면 놀러 오세요. 건강검진 무료로 해드릴게요. 정말요? 꼭 갈게요. 점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태민은 편의점을 나왔어요. 밖은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석 달 후, 강원도 작은 마을에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태민 내과 의원. 소박한 간판이었어요. 건물도 작았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병원이었죠. 하지만 태민에게는 그 어떤 대형 병원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개원 첫날 환자가 찾아왔어요. 80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 동네에 병원이 생기다니. 할머니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읍내까지 버스 타고 가기 힘들었는데. 고마워요, 선생님. 천천히 오세요, 할머니. 제가 잘 봐드릴게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옆에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혈압부터 재볼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민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의사가 된 이유. 화려한 경력도 높은 연봉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의사의 길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태민은 병원 앞에 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원장님. 김수진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간호사님도요. 첫날인데 힘들었죠? 아니에요. 보람 있었어요. 김수진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윤 선생님. 네?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시길.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민이 말했습니다. 1년 전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태민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화려한 병원에서 출세만 생각했겠죠. 환자가 아니라 경력만 쫓았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지금은 달라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오늘 오신 할머니도요. 태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 힘든 시간이. 김수진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때 용기 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바로 그때 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정우 변호사가 내렸어요. 변호사님? 태민이 깜짝 놀랐어요. 개원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개업 선물입니다. 병원에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제 은인 병원 개업인데 당연히 와야죠. 한정우 변호사가 웃었어요. 세 사람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작은 간판을 바라봤어요. 윤태민 내과 의원. 잘 되실 겁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윤 선생님이 그걸 증명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기대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태민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꿈도. 편의점에서 라면을 데우며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믿었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의사로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태민처럼 끝까지 버티세요. 그러면 언젠가 빛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